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 한 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금요일에 휴장했던 우리 시장은 목요일에 코스피 일단 오름세를 보이면서 202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보다 요즘은 코스피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장시작 같이 해주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개장 직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자,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지난 시간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안정화를 찾는 그런 주였는데요.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제 실적 개선감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이 이어졌다면요. 오늘은 그 밖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를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시세인데요. 한편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환율적인 수혜로 해서 시장에 대한 실적 개선을 염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기도 실적 관련해서 종목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삼성전자 그 이후 실적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도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이었는데요. 일단 해외 증시 자체가 그다지 나쁜 모습을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일 연속 적극적으로 좀 가담을 해주면서 시장 자체는 코스닥 대비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을 주면서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그 2020포인트대 육박하는 정도까지 지수가 급등을 좀 보여주었던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그나마 670포인트대에는 안착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업황 자체가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중저가 폰부터 시작해서 또 애플의 어떤 그 고사양된 폰이 출시가 되면서 내년도까지 전반적인 그 업황 자체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3분기부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실적이 전반적인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주와 관련해서 소원 인텍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부품주 가운데 핵심적인 그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물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단기적인 반등을 급반등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황 호재에 따라서 충분히 저가 분할 매수권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애플 관련주 가운데서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 관점 충분히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슈퍼캔 코리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10월 12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지금 현재 우리 증시도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괜찮은 모습 보일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갈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도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단 조심스럽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현재 예상 지수 자체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2021포인트 정도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91포인트 정도 올라서 676.88포인트 정도로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3일 연속 외국인들이 거의 1,800억 원대 목요일 같은 경우도 집중적인 그 시장에서의 매수를 강화하면서 무려 삼성전자가 개별주처럼 8%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계속적인 오름폭을 보여주었던 그런 측면들. 물론 삼성전자의 상승폭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인 그 업황에 순환매가 빠르게 돌지 못했던 그런 측면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일단 국내 증시 자체가 오늘 조정권으로 약간 뭐 전강 후약의 형태로 빠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달 중순부터 이제 돌입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주 위주의 저가 매수 관점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집어먹고 시장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빠른 매매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서 수익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을 집어먹고 너무 빠른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적게 먹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오늘 강하게 오르게 만약에 된다면 전반적으로 정권주들의 흐름 중에서도 우리가 대형 정권주들 여러분이 강조드렸던 NH투자증권이나 또는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주주를 필두로 해서 정권주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종목 수가 많다면 종목 수를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소폭적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기관들은 아직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여부에 따라서 금일 시장 자체도 어떻게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의 탄력을 붙이고 올라갈 수 있는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단은 2020포인트 넘어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주춤했던 코스닥도 지금은 일단 출발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전강 후약의 장이 연출됐던 만큼 이 상승 분위기 계속 마감까지 이어갈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김태환 멘토님은 대형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알아봐야겠죠.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독주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군들, 다른 종목들 간의 키 맞추기 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때 거래소와 코스닥 모든 시장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좁은 소폭 조정이 되는 반면에 다른 업종군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종목군들 바라보셔야 되는데 환율적인 수혜주로 해서 이 차화정 관련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조정이 되고 있지만은 다른 여타 전기전자 섹터의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화학 업종군들 저유가 기조로 해서 상승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산업재 관련해서 기계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위에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요. 증권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했을 때 전 업종이 상승 출발했다는 점이 이 시장 좀 안정감 있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업종군들을 다시 살펴본다면요. 오늘 고려아연이 12%대 상승을 보이면서 첨가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TPP 관련해서 섬유의료 관련된 업종군들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 전 업종군들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군들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해서 후광을 얻을 수 있는 이 전기전자 관련된 IT 부품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함께 이 종목군들 바라보신다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성장 관련된 IT 종목군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지난주 후실적 발표에 이어서 많은 업종들이 따라서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 업종이 오늘 특히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급 분위기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자세한 수급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59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4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370억 원대 물량을 매도했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외국인과 함께 39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를 일단 유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만이 호일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8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오늘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5일 연속 순매도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는 아무도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약간 둔화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이 현재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외국인들이 26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4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식기관 투자자들도 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4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수급 자체가 다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주춤하면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홀로 코스닥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4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38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4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4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오늘 같은 경우 흐름 자체가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 자체의 대형주들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소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눌림목 조정을 받는 그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어떻게 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시장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는 있지만요.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수급 동향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에 원달러 환율이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 대비 10원 50전이 급락한 1148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에서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11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간 현재는 개장가부터 소폭 상승한 114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한 것은 미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기대 약화에 따른 위험 선호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공개된 미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이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반영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파운드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위험 선호도가 상승한 영향으로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이에 따른 위험 통화들에 대한 강세 압력으로 달러원 1개월물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물 환율로 환산해 장중한때 1141원 35전 수준까지 하락했고요. 이후 반등하면서 348원 60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위험 선호 거래입니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를 경계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해외 주요 위험 통화들이 강세 흐름 이후에 차익 실현 조정을 시작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호주 달러가 고점으로부터 반락하고 있고요.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되고 반등하고 있는 점이나 뉴욕 증시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모습 등은 시장의 분위기가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할 때 달러원이 여교의 시장에서 1141원대에서 1148원대까지 상승한 것은 1140원 초반대에서의 강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개장가 대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싱가포르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해 달러원을 저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환시장에서 엔화와 위험통화들의 움직임에는 중국 상해 증시 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6거래 만에 개장한 지난 8일 거래에서는 이전의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48원에서 1153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위험 선호 거래에 계속 하락을 했지만요. 글로벌 둔화 우려감이 남아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호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전자의 동향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1%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움직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김태환 멘토님. 네, 일단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지난주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뭐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시초가가 126만 원부터 시작을 했지만 역시 탄력 자체가 조금 더 둔화되면서 125만 7천 원 전후한 시점에서 1%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생각보다는 강한 주가의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시장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급등에 따라서 지수는 좀 강하게 떠올랐지만 그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업종적으로 매기가 확산되어지는 모습은 좀 다소 좀 주춤거렸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내막에 들여다보면 하락하는 종목들도 더 많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아까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적 급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눌림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들어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124만 원 정도의 지지가 정도 좀 지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현재로서는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 61선,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구간을 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41선이나 301선, 그리고 481선의 저항 구간 자체를 아직은 완벽하게 뚫고 올라서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 정도, 즉 12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30만 원 초반 정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전에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의 매물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오늘 같은 조정 여파론에서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 기조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급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역시 국내 자타 공인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렇게 1%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 기조로 빠지기보다는 일시적인 그 숨고리 국면과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결국 지수 자체가 2035포인트 정도의 강력한 120일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오늘 같은 조정군 정도는 아주 적정한 시점에서의 조정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 동향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순매수에 가담을 좀 더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지난주에 수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삼성전자를 이렇게 끌어놓고 나서 기관이나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또다시 과도하게 물량을 팔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향방은 조금 더 수렴고리 국면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즉 비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4만 원,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24만 원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큰 틀에서의 흐름 자체는 조정 후에 재상승 흐름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요. 급락하면서 증시가 또다시 조정받을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큰 우려감까지는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아까 업종별 흐름 보시면서 이 철강 금속 업종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풍산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밸류에이션이 저점 부분이다라는 분석 내보내면서 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광무 멘토님, 풍산 어떤가요? 네, 일단 풍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철강,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산업재 관련 안에서 이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바닥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올 상반기 때부터 해서 비철금속 가격들이 상상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공급이 좀 과열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철금속에 대한 이 바닥점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풍산 역시나 오랜 장기적인 이 저점권에서 타주라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 풍산이 가지고 있는 전방산업 안에서 많은 IT, 자동차, 건설 부문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군을 진출해 있는 것이 좀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다져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이 튼튼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비철금속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진다라면은 이 풍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 확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동안에 다져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상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3만원 22,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제 풍산이 지난해와 같은 실적을 보이지 않고 턴어라운드 한다라면은 이 가격대 돌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철금속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라면은 3만원 선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이 실적 개선이 더해진다라면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눌려왔던 박스권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적인 목표가는 4만원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일단은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고 여기에 더해 실적 개선까지 받쳐준다면 4만 원까지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철강 금속 업종 하면 또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세계 원자재 업체죠. 글렌코가 아이언 감산 발표를 하면서 지금 고려아연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려아연 상황은요. 김태하 멘토님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 원자재 업체인 글렌코어가 아연의 어떤 50만 톤 정도의 감산을 하겠다, 감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반대급부로 고려 아연의 주가 자체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이 57만 원 선의 고점을 형성을 시켰으니까 최고가를 형성시켰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지난 주말 대비 5.3% 하락한 상승한 53만 4천 원 정도 보이고 있으니까 57만 원 고점 대비 53만 원대까지 좀 탄력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고려 아이언의 전반적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영업이익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1분기, 2분기의 실적 자체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글렌코어의 감산에 따라서 한 20만 톤 정도의 재고 부족 사태로 인해서 고려 아이언의 주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와 같은 이슈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계속적인 등락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좀 탄력이 둔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려 아이언에 대해서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 자체는 중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아직은 꺾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에서 봤을 때 주봉 차트를 좀 우리가 놓고 보면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현재 약간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는 아직 추세는 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보유자의 영역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재료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최고가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물량을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규직 매수 관점은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중반 정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소폭적인 매수 관점 이후에 단기적인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폭 정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목표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유자 영역에서의 관점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해도 되지만 전 물량 자체를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일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날이다라는 부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아연 지금 5.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일부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흐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와 물티슈 등 육아용품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이 깨끗한 나라가요. 중국 수출 기대감에 계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깨끗한 나라는 아가방 컴퍼니와 함께 기저귀 제품을 좀 최근에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깨끗한 나라는 이광무 윈도님께 여쭙니다. 일단 깨끗한 나라라는 이 종목이 단기간 이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와서 시장의 유행이라면은 중국 지분 투자를 받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 진출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뉴프라이드라든가 깨끗한 나라, 아가방 컴퍼니, 쌍방울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단기 시세를 보일 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깨끗한 나라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라는 거대 온라인 사이트에 새롭게 입점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시장 단기적인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 개선까지 더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은 투기적인 성향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경고도 좀 필요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주가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영역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은 이 탄력적인 흐름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기준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한다면요. 오늘 장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지지를 꾸준하게 지켜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지지선을 시초가를 자리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지선을 본다면 가격적으로 했을 때 8,000원 라인대까지 1차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지지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기적인 성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조금은 투자에 대해서 한 자리 정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깨끗한 나라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요. 그동안 낙폭 과대주였는데 지금은 갭상승하면서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태환 멘토님께서 낙폭 과대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이 오늘 현재가 3.2% 정도 올라서 14,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종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낙폭이 컸던 모습도 있고요. 물론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그 분식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밀어버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그 탑5 시간을 통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바닥권, 그러니까 대바닥 정도의 영역은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는 그나마 3분기 정도가 흑자 전환하면서 다른 여타 조선주들에 비해서 그나마 다소 삼성중공업만이 그래도 유일하게 조선주들의 버팀목을 좀 하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도 주가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더불어서 삼성중공업은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예전에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합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 소식이 좀 시장에 흘러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와 같은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의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기업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일단 공시를 통해서 부인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공시 번복에 따라서 벌점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달 중순 정도까지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얘기는 나올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발표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다만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이 어떻게든 조선업황의 불황과 더불어서 양사 모두 상당히 수주도 급감하고 이익률도 많이 훼손되어졌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돌파 여부, 지배구조의 어떤 개편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이 결국은 합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수주도 좀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효 인력에 대한 그 집중적인 그 선택을 위해서 인력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삼성중공업이 현재 주가 자체가 바닥권, 그저 9,980원까지 최바닥을 찍어놓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소개드렸을 때 9월달 1차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중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삼성중공업의 주가 자체가 1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는 매물대의 압박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그동안 강한 공매도를 보여왔는데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이 합병했다는 기대치에 대해서 계속 매수에 유입이 된다면 기관들도 역시 쇼커버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14,200원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700원대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직전에 9월달 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지난주 주말 목요일이죠. 급반등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오늘 저항 구간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역시 삼성중공업과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짧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여기서 올라가면 15,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분명히 저항 구간에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저항 구간 자체를 만약에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역시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되어져야 된다. 지난주 목요일보다 거래량 자체가 더 증가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고점대를 한번 좀 돌파할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5,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일정 부분 수렴 과정 이후에 16,000원 정도 가격 때까지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만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해주셨죠. 일단 1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주신 만큼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이와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세실업이요. 이 TPP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세실업 3분기 호실적 기대감도 역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섬유 의복주가 계속 강합니다. 이광무 멘토님이 이 한세실업 봐주시죠. 네, 우선 이제 가격적으로 했을 때 6만 원 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뿐만 아니라 다른 섬유의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 TPP 이슈에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는 실적 개선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슈를 통해서는 시장의 관심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유의복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절적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벌써부터 시장에 대한 관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TPP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소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큼 이 가격 지지를 해주지 못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심 때문에 시장에 또 급하게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시간적인 속성이 좀 필요 있다라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이 계절적인 수혜를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TPP를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한세실업이 이 과거의 주가 흐름들 좀 지켜보신다라면요. 단기간적으로 크게 파동을 키운 적은 없기 때문에요. 조금은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단기적인 급등 흐름이 나타날 때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주가를 맞추는 것이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은 장기적인 성향으로 해서 꾸준한 지속 상승세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섬유의복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투자의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과 함께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신고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분 매각 결정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도 그동안 낙폭이 정말 컸었죠. 네.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중공업을 지켜봤을 때
일단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조에서 기대감을 좀 키우긴 했었습니다. 뭐 다소 이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두산 중공업이 중국 시장 안에서 이 점유율이 크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큼 주가 흐름이 좀 미비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이 자회사라든가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동부건설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자기사를 떨어내면서 재무 건전성을 좀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기업의 신뢰감을 혹은 기업의 건강함을 좀 더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지지선에 대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기에는 조금은 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산의 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 중공업 계속해서 이 자회사 계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탈바꿈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다소 시간이 좀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요. 투자자로 하여금은 조금은 관망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키스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한류 스타 김수현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키스트 오늘은 중국의 알리바바 픽처스가 김수현의 영화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태환 멘토님 지금 이 키스트는 어떤지 봐주시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의 계열사 알리바바 픽처스가 김수현 영화 리얼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스트 주가 자체가 오늘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4,275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현재가는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어서 5.3% 올라서 4,170원 현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그 키스트의 주가 자체가 오늘 재료에서 급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그동안 주가가 좀 과도한 조정을 좀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6,480원에 5월 12일 날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8월 달에 저점 자체가 3,000선까지 깨어지면서 2,950원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9월달에 1차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다소 좀 순고리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재료가 유출이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3분기에 어떤 그 키스트의 실적적인 측면, 물론 이제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도 적자 전환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 일단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영업이익이 22억 원 정도로 좀 다소 좀 증가세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아직은 영업이익이 확고하게 터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일전에 9월 달입니다. 유상증자 50억 원 정도와 3자 배정 유상증자죠. 여기다가 1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해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대치, 결국 기대치의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의 어떤 그 흐름, 방향성 자체는 결국 실적적인 측면이 좀 뒷받침이 되어져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이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해외 어떤 그 성장성적인 측면 자체,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주가의 수급적인 균형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단기간의 급반등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바닥에서는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번 주가의 그 흐름 자체,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재료에 의해서도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9월달 직전 고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손실을 보셨던 투자자분들이 좀 올라오는 측면에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 흐름이 만약에 끊기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간다면 4,700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좀 현재로서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손실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반등 이후에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번 주 중반 정도 이전까지 좀 수렴 과정 거치고 난다면 이 같은 재료에 의해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겠지만 큰 흐름의 어떤 기대치를 좀 단기간에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히려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이렇게 급반등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눌림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을 좀 활용해서 저점 매수 관점에 가담해 주시는 전략 자체가 좋아 보이고요. 이번 단기적인 상승폭 자체는 4,700원이 상당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키이스트가 김수현 기대감에 오르고는 있지만요. 실적이 조금 더 받쳐주는지 봐야 한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요. 상승폭 제한적일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 미국의 경쟁사죠.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더해서 SK 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적극적인 투자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또 관심이 있는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해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일단 제외하고 일단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실적적인 우려감에 관련된 리포트를 많이 쏟아내면서 하이닉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3분기 실적 자체는 좀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분기 이후에 과연 하이닉스가 전반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사인 마이크론에서의 그 메모리 투자 소식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오히려 조정을 받는 구간 지수가 좀 탄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적인 하락을 좀 보였던 그런 측면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견인이 되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33,300원대까지 최바닥 구간을 좀 만들어내었다가 지금 9월달 정도에서는 박스권 정도의 등락 이후에 반등을 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 같은 재료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또 급락하는 그런 시점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어차피 시장은 또 이 같은 거 향후 3분기 실적과 함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지만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보다 내년 정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가 매수에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잠시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왜 저가에서 매수를 계속 가담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외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쌍끌이 매수 유입되고 있는 측면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악재에서 주가가 오히려 출렁거린다면 저가 매수 관점에 가담하시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와 같은 재료에서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 규제 쪽으로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장 투자 포인트 전략 간략하게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광무 멘토님.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때문에 미국 증시장에 대한 이 등락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그래도 환율적인 수혜주로 해서 시장 개선할 수 있는 종목군들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필두로 해서 이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환율적인 수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달러와 강세로 해서 이 수출주에 대한 관심들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차화정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학 업종군들은 저유가 기조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해서 시장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종목군들은 다소 좀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실적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전기전자 섹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 실적 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대형주로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전반적인 실적 개선주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김태환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에 어떤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그 대형주가 일단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도 외국인들, 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면서 양측 모두가 일단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또 외국인들이 220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256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에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좀 가미가 된다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시적인 재료에서 약간의 탄력이 좀 둔화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에 대한 급락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좀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재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길 좀 바라고요. 오늘 역시 아까 서두 분이 말씀드렸던 정권주들의 흐름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메리츠금융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주주부터 시작해서 정권주의 흐름 자체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어차피 과매도 구간에서 정권주가 오름폭을 보여준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 자체는 여기
가격에서 급락 현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수렴 과정 이후에 재상승 흐름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이와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을 맞물려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낙폭 과대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많이 빠졌고 또 하반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좀 가담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와 함께 오늘 일장 종목 그리고 전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글로벌 훈풍, 국내 증시에도 영향제 될까라고 의문점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수출주 중심 환율 효과 기대, 전차군단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3분기 실적 개선주에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실적 개선주, 수급 개선주로 개별 종목에 접근을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차군단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신 분이죠.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차군단에 주목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재개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중국의 그 오중저 내에서 이제 강력한 좀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는지 역시 여부가 좀 시장에 좀 중요한 좀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라든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러한 좀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좀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이제 수출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환율 효과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발맞춰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일 날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여파에 따른 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현대 기아차도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좀 전차군단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일단 좀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별 섹터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그 주택 전방 산업인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4분기 좀 입주 물량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좀 건자재 섹터,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이러한 좀 건자재 섹터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 중심의 환율 효과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수 선물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볼게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587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280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286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07계약 순 매수, 외국인 288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261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844계약 순 매수, 옵션 5,155계약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655계약 순 매수, 풋옵션 6,141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957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618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특별하게 방향성을 강하게 좀 잡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서로 지금 약간씩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하방선이 248, 상승 2차 하방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3,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발표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던 모습이었고, 일단 지난주를 마감하면서 옵션 만기 및 중국 시장절 같은 시장 혼동 요소가 현재 좀 많이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좀 시세를 견인하게 될 중요한 한 주가 될 예정이고, 시장 혼동 요소들이 없어진 상태 좀 진행되는 시세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속임수는 지난주 시장보다 훨씬 좀 덜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나 오늘 오전 시세의 경우 오전 내에 248 가격 돌파 실패 시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시장입니다. 일단 현재 좀 시가 갭상승을 좀 시작한 상태에서 약하게 좀 시장을 흔들어 보면서 시장 가격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시까지 248 가격 안착에 실패한다면 이후 장세는 매도 쪽으로 보고 좀 배팅을 하시면 되겠고, 11시 전에 248 가격 안착 시에는 매수를 손절 좀 짧게 잡으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좀 중간중간에 좀 청산을 한 번씩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은 247 밑에가 지금 246.85, 좀 약간 툭툭 살짝 움직이고 있는,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10시 반에서 11시 모습 좀 지켜보신 이후에 248 안착 확인을 하시고, 안착을 하면 매수 쪽, 안착을 못하면은 매도 쪽을 바라보시고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연말까지 시세를 견인하는 중요한 한 주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오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요, 개국 7주년 기념을 맞아서 10월 17일 토요일 이번 주 오후 1시에 수익을 말하다 머니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자, 장소는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믿고 보는 우리 샘플러스 멘토들의 증권에 대한 알찬 강연회는 물론이고요. 보험과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전 재테크 노하우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징수라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